최근에 지인분한테 이제 연락이 오셨습니다. 연락이 와서 본인이 이제 주택을 샀다는 거예요. 그 주택을 이제 재개발 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죠. 그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한 채 샀는데 본인이 이 빌라를 잘 샀는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많은 분들이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 혼동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다시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 시설들이 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꼬불꼬불하고 빌라들이 덕지덕지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 주민센터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완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전체를 싹 다 갈아엎고 쫙 밀고 다시 이제 건축을 하는 겁니다. 새로 학교도 넣고 그리고 소방시설도 넣고 그리고 뭐 주민센터도 넣고 해가지고 다시 전체를 재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아파트만 다시 건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강남같이 이렇게 잘 도로가 완비된 곳, 일기 신도시 같이 잘 도로가 완비된 곳, 인프라 시설들이 이미 있는 곳에 노후화된 아파트만 다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샀는데 지인분께서 이제 연락을 한 것은 두렵다는 겁니다. 뭐가 두렵냐면 내가 그 빌라라고 하는 것을 싸다고 생각을 하고 샀는데 이 빌라가 향후에 이제 재건축이 됐을 때 내가 이 선택한 이 빌라의 투자 또는 내 집 마련을 한 방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은 제가 경험 학문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거는 제가 대학원에서 배운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 유명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동산은 경험 학문이다. 실제로 내가 경험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보이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투자 수익률을 남기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제가 부동산 20년 넘게 사업도 하고 투자를 해봤지만 저 역시도 아직도 제가 뭐 100% 모든 분야를 섭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지 못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부동산의 분야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이 시간의 흐름 그리고 부동산은 생물처럼 이렇게 변동하기 때문에 오늘이 틀리고 내일이 틀리고 모레가 틀리고 그리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종목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다 리스크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라 투자를 해 놓고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동산을 오래 하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사전에 투자를 하기 전에 미리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미리 본인이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 지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메일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이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했는데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1층 배정이 됐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내하고 싸우고 충동적으로 그냥 청약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상의도 없이. 근데 당첨이 됐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논지는 그겁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입지라는 거예요. 입지,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에가 번듯한 아파트, 브랜드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의 입지, 위치가 즉 많이 떨어진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라고 한다면 그 겉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거나 당첨이 되거나 하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래된 빌라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입지에 있는 재건축이 되어서 재개발이 되어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미 내가 재개발 물건을 샀어요. 그분은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주택이 오를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불안해 가지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예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 이제 그분이 산 지역의 그 재개발 물건이 이제 입지가 좋은 지역의 물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서울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을 보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이 입지의 가치는 늘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위치의 재개발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가 될 것을 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시간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살면 되고 돈이 추가적으로 많이 들겠지만 소비 지출을 통제해가지고 지금부터 이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 될 거에 따른 자금 플랜이나 계획들을 세우시면 된다. 이미 선택을 한 것이고 본인이.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같이 바로 단타로 샀다 팔았다 하기가 쉽지 않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 모두가 이제 규제를 하고 강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쉽게 사고 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입지가 좋은 곳에 뭐 재개발이 됐던 재건축이 됐던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됐던 매매나 경매를 통해서 내가 주택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입지가 위치가 좋은 곳의 아파트를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입지의 희소가치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공급은 한정돼 있지만 수요는 많다는 거죠. 강남의 아파트를 갖고 싶어하는 수요는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파트의 공급은 한정적이고 그리고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런 주택의 수요는 많고 가격은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적인 가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입지가 좋은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이런 물량들은 비싸겠죠.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얼마 안 했던 그 빌라의 소유권자한테 내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청약 같은 경우에는 3년이라고 하는 마법 같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면 10%에서 20%의 계약금을 내게 되죠. 그리고 60%의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물론 LTV에 따라서 투기 지역에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에 따라서 그 비율은 틀려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60%의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잔금 대출을 치르는 데까지는 이제 3년이라고 하는 36개월, 약 건설사가 준공까지 내는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약금 10% 내지 20%만 있다면 일단은 이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게 된다면 이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입지가 좋은 곳의 아파트를 그냥 매매로 사시면 되겠죠. 하지만 자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의 전략이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제 채널을 통해서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생겨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안 되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지금 당첨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그런 지역들이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안 좋은 지역의 아파트 청약 당첨이 되셔가지고 저한테 메일을 주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당첨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선택해서 청약을 넣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분들한테 제 생각을 공유해서 청약 신청해서 당첨됐으니까 잔금 치르십시오. 아니면 포기하십시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물가 상승만큼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부동산에 불황기가 온다거나 조정기가 왔을 때는 그런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이 먼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청약 신청을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했을 때 그런 리스크가 있는 외곽 지역, 아주 뭐 지하철도 다니지 않고 버스를 타는데도 한참을 가야 되고 그런 허허 벌판에 있는 아파트들을 분양 신청하지 말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런 리스크를 안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개발이 될 수 있는 곳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핵심적인 입지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입지는 비싸겠죠. 경쟁이 치열하겠죠. 하지만은 다소 핵심적인 입지는 아니지만 이 서울이 아닌 외곽 지역, 경기도의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하철이 앞으로 향후 그 발전 가능성이 있고 인구가 모일 수 있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지역들을 선별하셔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막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되셔가지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메일을 보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죠. 이 청약이라고 하는 기회, 이 소중한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 청약이라고 하는 기회를 잘 쓰고, 그리고 나의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곳에 청약 신청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소중한 기회를 그냥 아무데나 청약 신청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층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1층이 돼서 포기합니다. 뭐 3층이 돼서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층수는 그 번외의 얘기고, 입지가 좋은 아파트에 당첨됐으면 무조건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는 게 정석입니다. 입지가 좋다면. 입지가 좋다면 저층의 아파트라도 그 선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 1층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로 만약에 세를 주게 된다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둔갑을 하기도 해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주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층이라고 해가지고 나쁘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지 마시고, 이 저층에 있는 아파트들이 무슨 교습소라든가 학습소라든가 이런 학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층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거듭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층수 같은 경우에 무조건 저층, 뭐 3층이 됐다 2층이 됐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뭐 계약하지 않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입지가 좋다면 그런 부분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청약에 당첨이 되면 이 청약 통장에 소중한 기회를 썼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계약을 하고 내가 끌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주 외곽 지역에 당첨이 되지 않는 한, 청약 당첨이 됐을 때는 내가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다루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지역이라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좋은 물량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노력해서 좋은 물건을 찾고 많이 비교해 보고 하는지에 따라서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이 설립되기 전 또는 조합이 설립됐을 때 들어가게 되면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뒤로 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안정적인 투자가 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조합 설립 인가 이후의 물량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고, 너무 빨리 선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지만은 수익이 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리스크가 큰 투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임성배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안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 했지만은 이제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면서 확실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투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깔고 앉아서 살면서 어차피 내가 내 집이 아니면 렌트를 해가지고 전세나 월세를 살고 주거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그냥 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살고 있으면서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은 안정적인 투자가 되면서 주거 안정까지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도 이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이런 부분을 예측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저 역시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격이 많이 폭락하지 않을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동산 시장에 조정은 올 수 있다고 보지만 폭락이나 하향 조정되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도 한 3번 정도의 시장이 있었거든요. 1기 신도시로 주택 공급이 많이 됐을 때, 그리고 IMF,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세계적인 경제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가격을 보면서 내가 이 부동산 재테크를 한다 또는 내 집을 마련한다, 이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 집이라고 하는 한 채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그냥 내가 청약 당첨이 안 되고 내 집 마련하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아무데나 청약 신청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게 된다면 진짜 나중에는 정말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입지도 좀 돌아보시고 직접 발품도 팔아보시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도 만나보시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들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이 섹터를 점점 넓혀가면서 그러한 지역들 중에 여러분들의 집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런 지역들 중에 내가 청약 전략을 짜기 위해서 그 해당 지역으로 전입을 한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그 지역의 매물들을 내가 매입을 한다던가 경매물건을 선별한다던가 하면서 안정적인 내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들을 계획적으로 마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우발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시간이 지날 수는 있지만은 기회는 반드시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기회들이 오는 것들을 기다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최선의 방법들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또는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